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살 수도 있고 뭔가를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네 분의 고수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의 반등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자면요. 코스피는 여전히 2,400 아래에서 약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총 상위 주단에서 LNF, HLB 등의 종목들이 조금 오르자 즉 0.2% 소폭이지만 강세 움직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거 맞죠, 김장료 교수님? 네,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왜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조금 더 빠졌죠, 우리가. 네. 그래서 더 빠져서 오늘 그래도 좀 반등. 그러면 이거 그냥 기술적인 선방하고 바운스인가요? 있는데 그 어떤 그 큰 변화는 아직 없거든요. 제가 나중에 결론을 했습니다만 총성이 아예 지상군을 확 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하지만 미리 빠졌기 때문에 좀 과대 낙폭 과대라든지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주식을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우리가 오늘은 좀 성전하는 분위기를 보이는데 지속성은 이번 주 내내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호 교수님은 오늘의 반등의 의미 어떻게 좀 부여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금요일까지는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막판에 장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회복 탄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좀 이 정도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사우디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셀트리온이라든지 특정 종목에서 좀 반등 조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르는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깨가 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직은 주초라서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슈도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룰 예정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주총에서 이게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이 있죠. 저희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교수님이나 이재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이 특징적인 흐름을 포착을 해내시는지 궁금한데 임순재 교수님, 오늘 시장에 이렇게 딱 특별하게 포착되는 내용 있나요? 특별하게 포착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LNF에 대해서 이제 수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하방을 좀 막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움직임 자체는 이게 아직 영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또 많은 투자자들이 뭔가를 그래도 사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오늘 테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테마주의 움직임이나 좀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시그널은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시장 전체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테마주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럼피 스킨병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폐렴과 관련돼서 좀 부각된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스만 폐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 쪽도 지금 시세가 조금씩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는 아직까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라기보단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일단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첨언하자면 시장에서는 크게 변곡점을 얘기하는데 한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종목 말고 일단은 유가에 대해서 그 전에 전고점에 한 93불 갔었거든요. 추석 전에 9월 28일.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중동 전쟁이 약간의 빅 노이즈는 맞지만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어떤 포인트를 피벗 포인트를 한
한 2, 3불로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환배가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라. 두 번째는 이제 국채 수익률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5.2에서 5.5다 보니까 한 번 더 튀면은 최악은 5.25 정도다. 근데 그 이상을 안 가면은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빠진 거 좀 사겠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추세적으로 하려면 대형주가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미리 빠진 거 뭐냐면은 그 저기 중국 관련된 주식 많이 소비주.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GK의 파라다이스가 좀 반등하는 것도 네. 실적은 좋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3Q 실적이지만은 중국 사람이 본격적으로 안 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본 비지터들 이런 거하고 호텔 가지고도 드랍액이 뭐 8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아갖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아까 92불 뭐 한 5.25%를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의외로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계속 갈지 못 갈지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지수는 못 가고 이렇게 된 것이 최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지금 정도가 최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앵커팀에서도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는 후배가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거를 저가 매수를 지금 하고 싶은데 저가 매수 하려는 심리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뭘 먼저 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장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형주를 지금 사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중소형주 가운데서 실적 좋은데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됐던 종목들에 그렇죠. 있어서 먼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들에 오늘 탄력이 붙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차례 더 뭔가 출렁임이 있고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임순재 교수님.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움직이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야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조금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 내에서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쪽으로만 계속 지금 아마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보고 뭐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장렬 교수님은 방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실적주로 버티는 거밖에 없고요. 실적. 예, 근데 저 계속 말씀드리는데 2주 동안 장이 아주 이상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철저히 내려갈 때 사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욕심이 생기죠. 내려갈 때는 무서워가지고 못 무서워서. 사고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갈 때 사시는 게 맞고요. 오늘도 장도 아침에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그럴 때 사야 되고 절대로 그냥 올라갈 때 사면은 아무리 실적 좋은 것도 조금은 괴로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하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트레이딩이 맞는 것 같아요.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 지상군 들어갔다. 작살났다 이런 뉴스 나올 때까지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박수호 교수님은 어떤 저는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영업이익 강소기업을 좀 지켜봐라. 영업이익의 강속이 역진할 실적이군요. 네, 저도 뭐 근데 특히 영업이익 강소기업 중에서 해외, 그러니까 달러 버는 수출기업. 곳, 달러 버는 곳은 아무래도 지금 환차익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히 이제 52주 신저가 쪽으로 내려간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되는 종목, 거기에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네. 여기서 좀 많은 이제 상승폭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그 잭시믹스라든지 이런 요가복 이런 것들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 더해서 해외에 지금 치고 오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거든요. 또 안다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안다르는 에코마케팅과 연관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지금 현재 그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네. 그 동안에는 신저가였지만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영업이익률 15% 이상짜리의 해외에서 매출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투자 자산의 의미에서 금 투자 이야기도 제가 보니까 지금 주셨던데 네네. 금 투자 지금 사실 금 가격이 거의 온스당 네네. 2,0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2,000달러는 사실 상반기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다가 2,000달러에서 쭉 내려왔는데 다시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정말 이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로벌 금융에서 그래도 믿을 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금 ETF가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한 30% 가까이 수익률이 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금 오르는 가격보다 ETF, 고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금 ETF는 한번 들여다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뭐 사실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LNF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현금을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해서 100% 현금화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부라도 현금을 좀 마련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 주셨는데 뭐 당연한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추려보자면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기금의 매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화장품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는 반등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점에서의 반등은 우리가 너무나 좀 물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것은 반갑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뛰어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체크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전략을 잘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분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주 전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실적주로 버티기, 총성이 터지면 픽하우스를 기대하자. 박수호 고수는 불안하니까 금투자다. 임순재 고수는 짧은 트레이딩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규 고수는 보수적인 매수 기회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